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여당 쪽하고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에 파견 네. 법안, 이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이견이 큰가요? 다른 법보다 이 파견법에 대해서 이견이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이 이야기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의 노자도 못 꺼내게 하더라. 노동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 정도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또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까? 지금 노동법 지금 5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기간제법은 이제 일단은 접었으니까 네네. 4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파견법인데요.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그 근로자가 470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그 법에 의하면 뿌리 산업,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용접 산업, 소성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견 전면적 허용하자. 네. 또 만 5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을 하자. 또 연간 5,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과 기관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다 따지면 약 한 460만 명 정도가 이 파견을 그 전에는 파견이 아니었는데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아까 기존의 이제 파견 근로자까지 합하면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전체 사업체 종사자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럼 이 중에 한 55% 가까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 이상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게 말이 고소득이지 실제로는 이게 네트로 보면 실제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네. 연봉이 300만 원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파견이 허용되는 그 고소득에 지금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노동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몇 개를 수정하고 서로 바꿔가지고 금방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파견법은 이게 불가한 법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같이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개 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이렇게 많이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3개 노동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은 통과시켜 주겠다 하고 이제 일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청와대 입장을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뜨거운 쟁점인 이 파견법과 원샷법이 내용적으로는 하나인 만큼 일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여야 협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일단은 내용적으로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원샷법이라는 결국 뭐냐면 재벌을 포함해서 일종의 이제 그 인수합병을 갖다가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절차를 굉장히 손쉽게 간이화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반대해온 이유는 잘못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이거를 인수합병을 할 때 그 절차를 둔 것은 여러 소수주주라든지 이런 이사회 의결들을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였는데 간이화해버리면 일종의 이제 대기업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10대 그 재벌만 일단 빼면 우선은 동의해주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기한을 한시법으로 5년을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네. 3년까지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 법 개정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파견법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을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파견법이 이 무슨 대기업의 어떤 그 구조 조정 또는 뭐 어떤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 좀 더 손쉽게 해서 좀 더 대형화하고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경제를 네.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이냐 과연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아마 이 여당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일괄 처리, 패키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거구 획정이 먼저 되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다 총선 모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19대 국회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쟁점 네. 법안의 이 처리를 선거구 획정에 꼭 일괄적으로 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엿보이거든요. 그게 네, 어찌 보면 네. 좀 이제 우려와 불신일 텐데 그럼 네. 이걸 좀 어떤 해법을 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 선거구 획정하고 그렇게 이 지렛대로 걸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우려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조율을 해가지고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샷법은 이미 합의가 됐고요. 사실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러 방지법은 여전히 이견이 좀 있지만 사실 많이 접근을 해가고 있는 상태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절충하는 제시를 해가면서 많이 이렇게 저희가 양보를 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파견법 하나 남는데 이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법이 아니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의 바로 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럽니다. 그럼 경제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많은 분들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네. 제대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겁니다. 조목조목 설명 잘 주셨는데요. 단순화시켜보면 네네. 여당은 이제 선거구 획정 후에 쟁점 법안 처리가 안 될까 봐 걱정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분리 처리해도 좋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하더라도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내에서 끝까지 좀 네. 책임 있게 함께 처리해 줄 생각이신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파견법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그렇다면 자기들 뜻대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한 발 양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가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네. 선거법까지 발목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과연 날치기 비슷하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더더군다나 선진화법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셀프 부결까지 시켜가면서 어떤 그 탈법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정말 그 여당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또 나름대로 양보를 해가면서 절충안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합의라는 건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 계속 양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당에서도 제발 타협안을 가지고 와서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치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여당이 이 말을 좀 제발 좀 귀에 새겨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요. 여당에서는 그나마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야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양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선진화법은 네. 지금 어찌 보면 새누리당하고 정의와 국회의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지금 그 국회의장이 내신 중재안도 사실은 이런 그 취지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다수당, 그러니까 50%를 넘는 다수당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결국에 가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전행을 허용하는 면에서는 똑같고 사실은 그러면 선진화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과반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것은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알겠습니다. 거는 60% 이상이 있으면 네. 그것이 이제 60% 이상이 안 되면 수기 절차를 좀 거치게 해서 중간을 완화시키는 제도인데 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저는 국회의장님과 같은 분만 계시면 네. 이걸 신뢰를 하고 알겠습니다.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이걸 잘못하면 저 빈대 잡다가 초과점만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